이 대표의 퇴진론을 거론한 당 지도부는 고민정 의원이었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이게 검찰의 과도한 압박 수사 때문에 생긴 일이지 이재명 때문입니까? 수사당하는 게 제 잘못입니까? 정치 내려놓으시라는 유서 내용이 보도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치하지 마라. 책임을 져야 할 분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는 참담함은 상식을 가진 민주당 내 일부 지각 있는 의원들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가을 초쯤, 늦여름, 초가을 그 정도 되면 이제 총선을 몇 달 앞으로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 당도 무엇이든지 간에 총선 전략을 무엇으로 짜야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겁니다. 김영재 의원님들이 대표님 사퇴라든지 뭐 책임론 요구하는 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래요? 자, 문재인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던 고민정 최고위원이 이 대표 체제로는 내년 총선 치르기가 어렵다는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시점을 얘기한 것이 조선일보 보시면 늦여름, 초가을쯤에는 대표가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야 내년 총선을 잘 치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친문재인계, 비명계 의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명계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사퇴로는 일축하고 있는데 만약에 한다면 그 시기는 늦여름, 초가을이 아니라 연말까지는 끌고 가야 한다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셈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시기도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민주당 당헌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당헌에 따르면 사퇴한 당대표의 자녀 임기가 8개월 미만이면 중앙위원회에서 당대표를 선출하는데 그렇지 않고 더 남아있다면 비대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친명계에서는 비대위보다는 자신들이 원하는 당대표, 새 당대표를 세우기를 원하고 비명계에서는 그거보다는 비대위를 세우는 걸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셈법이 다르고 시점도 다르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대표는 물러나지 않을 생각인 것 같던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아니 사실은 늦여름, 초가을 이렇게 될 경우에 이제 민주당의 국민 지지율이 얼마나 될 것인가 사실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거든요. 네. 지금. 그래서 지금 고민정 의원, 최고위원이 얘기한 늦여름, 초가을이라는 건 그냥 일반론을 얘기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친명계에서 얘기한 연말쯤이라고 한다면 아까 당헌에 있듯이 네. 이제 12월 말이 되면 8개월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중앙위원회 의결로 가능한데 글쎄요. 중앙위원회 의결로 그 이재명 대표의 후임을 뽑는다. 그건 이재명 대표가 사퇴를 한다는 걸 전제로 한 얘기잖아요. 네, 네. 근데 이재명 대표는 현재까지로 보면 사퇴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이제 이재명 대표의 사퇴 문제를 둘러싸고 친명 비명이 격돌하는 국면으로 계속 아마 거의 늦여름, 초가을 지나서 연말까지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근 이렇게 이 대표의 퇴진론이 불거지게 된 계기에는 이 대표의 태도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측근의 극단적인 선택 이후 정치권의 반응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피해자가 나온 거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도 주변을 좀 더 한번 돌아보고 면밀히 검토하고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이번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그분의 의견을 다 이렇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상당히 이제 국민분들에게는 사실 좀 안타까운 그런 심정 또 약간 충격을 준 건 사실이거든요. 인간이 저럴 수가 있나라는 분노감이 들어요. 지금 4명이거든요. 위법한 행정행위에 자기가 동원이 된 거 아닙니까? 그걸 지시한 사람이 누가 이재명 대표거든요. 근데 이번 검찰 때문이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저는 정말 인간적으로 정말 분노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정미경 의원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저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진중권 교수 저렇게 평가하고 전해철 의원도 비판적으로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이 대표의 태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좀 갖고 계십니까? 아니 일반적으로 네. 그냥 아무런 생각이 없는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도요. 이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나오면 나올수록 저는 국민들로부터 더 멀어지는 길이고 그러면 결국은 그 모든 위험 부담은 다 민주당이 끌어안는다. 네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고민정 의원의 그 늦여름
늦여름, 그다음에 초가을. 초가을. 저는 그 의미 있는 얘기라고 봐요. 아,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그 지금 남아 있는 이재명 대표의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쌍방울을 비롯해서 몇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은 수사해서 영장 청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대강 시점을 보면 제가 볼 때는 5월, 늦으면 6월이거든요. 그러니까 5월, 6월 안에 뭔가 아무튼 결정이 날 거예요. 검찰로서는. 그러면 검찰의 수사라는 게요. 정치적일 수가 없어요. 네. 이게 한번 그냥 달리는 기차에 몸을 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멈추지를 못한다니까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면 체포 동의서 요구가 다시 국회로 또 간다니까요. 그러면 이번에는 지난번에 한 표였잖아요. 네. 이번에는 다 무너진다고 해요. 지금 주변에서 민주당들도 민주당의 친한 분들이 다 뭐라 그러냐면 다음에 체포 동의서 들어오면 다 무너진대요. 그럼 결국 가결될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영장 실질 심사를 5월이나 6월에 다 받을 거예요. 결론은 구속될 거라는 게 뻔히 지금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비대위로 가는 게 민주당 내부에서 그걸 모르겠습니까? 네. 그럼 비대위 얘기를 누군가는 하고 있는 거예요, 물속에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고민정 의원이 그 늦여름 초가을이라는 게 결국 그때쯤이 되면 이제 비대위로 갈 거다라는 거를 암시하는 말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번에 그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 네.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게 결국은 그 비대위를 가져오는 어떤 그게 됐다. 계기가 될 것이다. 예, 그렇게 보고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나오는 건 결국은 민심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고 결국 당심으로부터도 멀어질 거고 비명계 국회의원들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져온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뭐 우리 이재명 대표 엄청난 고뇌와 시련의 시간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저기도 보면 저기 페이스북 글에도 이제 언제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왔듯이 근육이 될 것으로 믿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저게 부연해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이 지금 방위를 이틀 앞두고 있잖아요. 네, 16일부터. 엄청난 세간의 주목을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사건이고 또 다른 민생 문제가 많은데도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처럼 언론에서도 집중 조명, 지금 저희들도 지금 이재명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이 대표가 야당을 나아가서 우리 정치 전체의 중심에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고요. 그게 뭐 누가 잘했든 잘못했든 이유가 어쨌든 그걸 떠나서 일단 결과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우리 민주당과 진보 개혁 진영이 마주친 이 엄중한 현실에 어떤 식으로든지 답을 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부 다 이 대표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큰 지도자가 되려면 어떤 식으로든지 이 엄중한 현실에 대한 대답을 내놓고 당원들의 응답을 기다려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 강론으로 들어가면 뭐 일각에서 주장하는 뭐 당직 인적 개폐랄지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또 개혁의 딸들이 너무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이 대표가 조금 더 제어를 뭐 해야 된다. 이런 뭐 방안도 있을 수 있고 그 외에 뭐 포용하거나 소통하거나 양보하거나 하는 이런 다양한 방법이 있겠습니다. 뭐 저는 이재명 대표가 잘 할 것으로 믿습니다. 결단을 좀 내려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뭐 결단보다도 이재명 대표를 믿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대표는 물러설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이 대표가 최근 7년 전 자신이 썼던 글까지 소환해 가면서 물러설 생각이 없다는 범을 분명히 하고 있고 또 당내 의원들을 설득하고 다독이고 있다고 합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7년 전에 등장했던 글이 바로 이겁니다. 2016년 12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인데요. 아마 이때 대선 경선 과정에서 친문재인계 지지층, 강성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그 지지층들이 이 이재명 대표 당시 후보를 공격했을 때 이런 글을 썼습니다. 처음 겪어보는 등 뒤에 내리꽂히는 비수다. 그러나 나로 기인했으니 담담히 받아들이겠다. 언제나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듯이 상처 역시 근육이 될 걸 믿는다. 술 한잔하고 썼나 봅니다. 많이 아프다 이렇게 썼는데요. 이를 두고 당내 한 중진 의원은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화면 보시죠.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자들 때문에 당이 혼란을 겪고 있는 지금 문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비난받았던 일만 언급하면서 사태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혜찬 평론가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지금 사실은 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굵직굵직한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요. 네? 이재명 대표 사퇴나 또는 체포의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하는 층이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윤석열 정부 긍정 지지층을 훌쩍 뛰어넘고 있는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건 무슨 뜻이냐?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다소 비판적이거나 부정적으로 보는 중도층, 무당층의 국민들마저도 네.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은 아니다라는 판단을 많이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게 정상적으로 정무 기능이 작동하는 정당이라면 네. 지금 벌써 비명계에서 단체 행동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낙연 전 대표 지금 해외에 나가 있고 네. 뭐 김부겸 전 총리 거론은 됩니다만 정치 활동을 잠정 중단해 있고 정세균 전 총리도 마찬가지고요. 뭔가 이렇다 할 구심점이 없다 보니까 이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비명계가 잘 못 뭉치는 건데 한편으로는 개딸들이 워낙 극성이기 때문에 구심점이 생길래야 못 생기는 측면도 있는 겁니다. 만에 하나 이낙연 전 대표가 구심점 역할을 자처하겠다. 네. 또는 김부겸 전 총리나 정세균 전 총리가 깃발을 세워도요. 그걸 개딸들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미국에서 쉬고 있는 이낙연 전 총리 갑자기 뭐 정계 은퇴시킨다고 막 이상한 뭐 만들어서 막 돌리고 네. 무슨 이번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반란표 많이 나온 걸 가지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이상한 온라인 전단 만들어서 뿌리고 네. 이거 다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심점이 없는 게 민주당 비명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친명계의 강성 지지층이 워낙 극성이기 때문에 구심점이 잘 안 생기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어서 이 부분을 해결 못하고 차일피일 시간이 가게 되면 가을 되고 겨울 됐을 때 이게 나아질까요?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이재명 체제로 총선 치르는 거 아니냐? 이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야 이재명 대표가 계속 이 당권 갖고 있는 게 참 감사한 일입니다만은 민주당 입장에서 이건 심각하게 고민하고 돌아볼 문제인 거죠. 알겠습니다. 자, 친명계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나옵니다. 문재인 당대표 시절과 지금을 비교해 보면 그때가 더 어려운 상황이었고 지금이 훨씬 더 낫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확인하시죠. 문재인 대통령님이 당대표를 하면서 1년 동안 이끌었을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문모닝이라고 해서 아침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고 그런 내부 분열이 있었던 상황에서 아예 분당에서 떨어져 나가버리는 어떤 그런 문제가 있어서 도저히 이제 당대표 리더십을 가지고 총선을 치르기 어려웠던 그 상황이었고요.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당내 화합을 이끌 수 있는 충분한 리더십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원의 이제 당심을 받아서 당대표가 됐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이재명 당대표가 이 위기에 민주당을 구할 수 있는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본 겁니다. 민주당이 만약에 이번 대선 패배하고 이런 체제가 형성이 되지 않았다면 저는 당내 분열이 어마어마하게 심각했을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이재명 대표 아니었으면 지금보다 더 처절했을 것이다? 예, 심각했을 겁니다. 박성준 의원과 김남국 의원의 목소리를 확인하셨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네, 지금 사실 당내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도 있고 이걸 해결하는 방안, 방법 다양하게 이제 논의하고 있는데 네. 분명한 것은 이재명 그 당대표가 예전에 어떻게 보면 뭐 소위 말하는 비주류가 아니라 이제는 당대표 주름이다 중심으로 리더십을 보여줄 때고요. 지금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1년 동안 했을 때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위기를 어떻게 리더십으로 포용하고 이 위기를 극복하냐 못하면 사실 대통령 후보 자격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은 없지만 조금 남은 한 몇 개월 정도 있다 봅니다.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가 계속 민생 행보도 중요하지만 당내 소통을 통해서 해결점을 찾아가면서 리더십을 확충하고 확립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면 말씀드렸지만 3개월이든 6개월이든 그 변화된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의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문재인 당대표 시절보다 지금이 더 좋습니까? 민주당에서? 그때는 사실 비교하기 어려운 것이 그때는 이제 문재인 당대표 때 이제 저는 그때는 정치인이 아니고 이제 일반 시민에 바라봤을 때는 안철수 그때 이제 당대표 후보가 안철수 후보가 계속 이제 어떤 문제 제기만 하고 대안은 없었는데 박지원 원장과 함께 나가면서 사실 저도 민주당을 새롭게 본 면이 있어서 그 당시의 상황과 지금은 좀 엄연히 다른 것이죠. 어렵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는요. 네. 그 어려운 상황에서 총선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안 했어요, 결국. 김종인 비대위원장 데려왔잖아요. 대표 직함을 줬죠. 그리고 그때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대표적인 공천 떠오르는 게 이해찬 컷오프, 정청래 컷오프거든요. 그러면 그때와 비슷한 상황이면 지금처럼 이재명 대표가 결국 총선 공천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잖아요. 김종인 같은 인물, 파격적인 민주당 주류가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는 인물을 데려와서 총선 맡길 수 있느냐. 그리고
그 당시 정청래 이해찬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면 네. 지금도 아마 정청래 의원은 포함될 것이고 뭐 김남국, 장경태 이런 사람들 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성호 네. 이런 사람들 컷오프 시키는 거를 이재명 대표가 용인할 수 있느냐 그 문제인 거죠.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했으니까 이재명 대표도 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 그때 안 했어요. 알겠습니다. 이게 리더십의 문제가 아니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사법 리스크가 없는 사람이었고요. 그 당시에. 지금 이재명 대표는 사법 리스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를 지금 계속 민주당의 의원 두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건 이제는 이재명 수호가 안 먹히는 거예요. 이재명 수호가 안 먹히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핵심은 그 이재명 대표는 이제 그 범죄 혐의가 많은 사람이니까 국민들께서 그만 내려와라. 지금 그 얘기하는 건데 지금 딴소리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실제 여론조사 하나 보겠습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대표가 좀 불리한 쪽으로 기울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대표직을 물러나야 한다라는 의견이 50%에 육박합니다. 48.6%. 대표직을 유지하는 게 좋겠다. 그게 향후 민주당에게 더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37.8%입니다. 물러나지 않더라도 방탄 국회는 안 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도 7.2%나 됩니다. 결국 비판적인 여론이 좀 더 많다라는 걸 보실 수 있고 특히 오늘 비명계 모임이 있는데 대선 1년을 맞았다면 토론회를 갔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서도 쓴소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많이 나오겠죠. 지금 저희가 사실 방송을 통해서 이제 뭐 그동안에는 이상민 의원, 조홍천 의원, 김종민 의원 뭐 이런 정도가 이제 비명계의 대표 주자로서 방송에 나와서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 또는 대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그 이후로 뭐 윤영찬 의원이라든가 뭐 여러 사람들이 또 이제 자기 얼굴을 드러내고 비판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점차 비명계가 그 힘을 얻어가는 과정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도 뭐 상황은 좀 다를 거예요. 지난주와도 다르고 아마 다음 주 되면 또 다를 텐데 문제는 대안이 현재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지금 대표직을 내려놓으라 이렇게 요구를 하면 그럼 그 다음은 뭐가 되느냐 하는 게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아마 오늘 그 비명계 의원들이 모여서 굉장히 이런저런 우려, 걱정 뭐 한탄 뭐 이런 걸 할 텐데 마땅한 대안은 없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이런 식의 모임이 앞으로 이제 결정적 시기에 그 뭔가를 하기 위한 뭐 좀 힘을 축적하는 과정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당장 무슨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일격을 가한다든가 하는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